누군가 병든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생명은 참답게 부활합니다. 한 줌의 재가 된다면 어느 이름 모를 강가에 조용히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버님이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 누군가가 희생해야 역사가 부활한다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대개 아들을 잡느냐, 당신의 아들을 잡느냐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얼굴이 부패되어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던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좀 험악하게 형님 얼굴이 변해 있었어요. 아주 까맣고 또 부풀어 있었고 굉장히 슬프거나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었어요, 사실. 근데 문득 형님이 생각날 때 그때마다 한 번씩 느껴지는 거지.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광주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5월 18일은 굉장히 좀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일요일이었어요, 18일이. 그래서 교회 2층 교육관에서 이제 내려다 보이는 쪽이 광주 중앙로입니다. 근데 중앙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뻥뻥 들리고 허연 그 최루탄 연기가 한 번씩 보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날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형 친구가 헐레벌떡 이제 그 교육관으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형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희 형 난리 나버렸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는 이제 아마 형님이 거기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 친구하고 같이 야, 형 찾으러 가보자. 군인 트럭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쭉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을 착 맞추더니 그냥 멀리서 그걸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이제 갑자기 뛰어오면서 옛날에 그 큰 박달나무 몽둥이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이제 뚜지게 패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때리고 막 피 흘리는 사람들 있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리를 양쪽에서 끌고 질질질 끌고 가고 이런 광경들이 제 눈에도 목격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친구하고는 헤어져 버렸죠. 서로. 저도 이제 도망쳐가지고 골목 쪽으로 도망가서 그거 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형님이 안 돌아오셨어요. 안 돌아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이제 확인하다가 아마 다음날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아버님이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확인을 드린 분이 누구냐면은 정웅 씨라고 당시 31사단 지역사단의 사단장이었죠. 우리 아들 안 보이는데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연락이 왔습니다. 도훈이 상무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책임지고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20일 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머리를 뭐 몽둥이로 맞았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피딱지가 져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형님이 워낙 센 분이에요.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조숙한 분이에요. 아버님이 76년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이 되셨는데 형님은 같이 잡혀갔어요. 그때 형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형님이 썼던 시가 발견됐어요. 뭐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시를 적었는데 형님 시를 참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그 시에 유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형을 같이 잡아갔어요. 형님이 그렇게 좀 조숙하신 분이에요. 조숙하시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80년까지도 하면은 이래저래 합치면 운동이 10단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뭐 태권도, 우슈, 합기도, 뭐 도봉술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몸도 날래고 그래서 제가 감히 형님한테 이렇게 이 엄두를 못 냈죠. 이거 형님을 잘 따랐어요, 제가. 그리고 형님이 저를 굉장히 잘 데리고 다녔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때 수습대책위원이었어요. 수습대책위원이라
아버님이 이제 같이 다른 분들하고 도청회를 가보니까는 형님이 거기 이제 앉아있더래요, 책상에. 동훈아, 집에 들어가자. 하니까는, 예, 뭐, 좀 이따 가겠습니다. 하고, 있고는 26일 날 형님이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목욕을 싹 하시고, 목욕을 다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나가려니까는 이제, 아버님이 잡으셨죠.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그냥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지켜보고 있었고, 형님이 간다길래 그냥 멍하니 봤어요, 그냥. 그래서 아버님이 붙들지를 못했죠, 형님을. 아버님 평소 소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하나 이제 좀 기대했던 건 형님이 워낙 몸도 날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아마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어떻게 지 한번 빠져나오겠지라는 또 이런 좀 희망도 계셨던 것 같아요. 형님이 그렇게 나가셔서 뒤에 이야기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또 다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거든. 용서해라. 라고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청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짧게 쓴 메모 형태의 유서인데 아주 짧아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나를 이름 없는 강물에 띄워다오라는 아주 시적인 이런 마지막 그 짧은 유서를 남기고 가셨던 것들 나중에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제 27일 새벽이 되니까는 총소리가 엄청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형님을 살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저도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잘 짐작 못 하니까는. 근데 형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3일 뒤에 망월동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확인해라. 형님을 확인해봐라. 이하고 이가 이제 형님이 하나가 약간 튀어나와 있었고 손등에 그 상처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로 형님을 확인했죠. 그래서 형님이구나 하고. 근데 저도 옆에 있었지만은 그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진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형의 부재가 계속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형님의 죽음 때문에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죠. 내가 잡았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또, 정궁장군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18일날 잡혀간 채로 놔둬놨으면 27일날 죽을 일은 없었을 건데 고생은 좀 했겠지만 그런 자책이 아버님도 참 많으셨죠.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대구로 오신 거죠. 대구로 오셨고, 근데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뭐 그냥 또 자연스럽게 그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 기독교운동을 하던 분들,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강단에 올라가셔서도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그 오목한 시절에도, 그냥 막 비판을 하시고, 저는 또 형님이 항상 문득문득 생각나고, 처음에는 그 무거움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나이 먹으면서 더 이제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그런 문제들은 더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고. 그게 85년도 6월달 사건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 보도. KBS에 이제 화염병을 던지고 유인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노동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뭐 제가 신념이나 의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모태신앙처럼 그런 과정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뛰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뭐 결혼도 하고 또 생업도 있고 이제 94년도에 매형이 여기서 이제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농장을 좀 크게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성주였죠. 뭐 매우 우연하게 열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뭐 하고 있는데 16년에 사드가 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성격상 기질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냥 나가봤습니다. 나오던 기관지라 그럴까요? 여기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소식지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맡으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죠. 제가 광주를 떠나서 그리고 또 이 성주라는 곳에서 광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들. 그 당시에 광주에 다 목교해왔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는 그 피해, 그 학살에 대한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광주가 한 걸음 아니면 아주 큰 걸음을 한번 내딛기 위해서는 저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그 힘들, 기쁨들, 서로가 김밥, 주먹밥 나눠주면서 그리고 가게에 있던 빵, 음료수 막 그 외곽지 전투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실어주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 이게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만은 광주가 이 광주의 문제가 더욱더 커질 거고 전국으로 또 세계로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바로 기쁨의 감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님의 판단을 저는 거의 뭐 맞다라고 따르던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형이 가는 것. 그래서 또 아쉬움들은 있었고, 형이 살아오겠지? 이런 거 마음들은 있었는데, 형을 이렇게 제가 붙들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좀 인간적 마음으로는 좀 그때 제가 이렇게 그런 판단들 잘해서 형을 붙들었으면 지금도 형이 옆에서 많은 저에게 힘을 주고 했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있죠. 형, 보고 싶다.